방 안에는 네이드와 시론이 진지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침묵은 시에나의 등장으로 갑자기 깨졌다. 그녀는 불쾌한 표정으로 들어섰는데도 학생이 인사조차 하지 않은 것에 짜증이 난 듯했다. 시에나는 앉아서 학생들의 연구그룹이 자율권을 가지고 있지만 교사로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으며 어느 정도 이런 태도를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네이드는 태연하게 자신들이 논쟁 중이라 바빴다고 사과하며 만약 그녀가 공식적인 문서를 미리 보냈더라면 더 세심하게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교묘하게 암시했다. 네이드의 태도는 시에나를 극도로 짜증나게 했지만 그녀를 더 화나게 한 것은 시론 또한 영향을 받은 듯 보인다는 점이었다. 한편 시론은 교사의 존재에 다소 당황하고 불안해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했다. 시에나는 손님이라면 적어도 차 한 잔은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아 말했다. 네이드는 전혀 흔들림 없이 그들이 준비한 차를 마실 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는 도전적인 질문으로 되받아쳤다. 언쟁이 진전되지 않음을 깨달은 시에나는 우회적인 말들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안경테를 고쳐잡고는 자리를 뜨기 전에 핵심 요점만 말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심만 말하자면 시에나는 네이드의 연구팀에게 연구실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네이드와 시론, 그리고 방에 있던 다른 팀원 한 명 모두 얼어붙었다. 네이드는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며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이 결정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시에나는 침착한 태도로 서류를 검토한 결과팀을 해체해야 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4년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점한 학기 내내 인원 부족 상태였던 점 그리고 자금이 오래전에 끊겼다는 점 등 그들의 약점을 지적했다. 절차상으로는 활동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 달 안에 연구 성과를 발표해야 하지만 시에나는 이것이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절망에 빠진 네이드는 테이블에 엎드려 연구 발표 외에 다른 해결책을 간청했다. 그는 자신들의 초자연 과학 분야는 본래 증명할 수 없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자신의 팀이야말로 지나치게 논리적인 마법사회에 대한 유일한 반박의 목소리라고 변명하려 했었다. 네이드의 간절함을 본 시에나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기로 동의했다. 네이드는 주저없이 그 기회를 잡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다. 시에나는 엄숙한 표정으로 자신의 조건을 내세웠다. 시론을 팀에서 해고하는 것. 방 전체가 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시론은 망연자실했고 네이드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소리를 질렀다. 잠시 후 네이드와 그의 친구가 다시 침착하게 앉아 시에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치 그들이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물었다. 시에나는 불멸의식이 아카데미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이며 시론네처럼 어린 학생에게는 너무 위험하여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론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반복하지 않겠다고 변명하려 했으나 시이나는 진짜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난 범람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시론네가 의아해하자 에루키가 끼어들어 이 현상을 어릴 때 자신도 겪었던 천재병에 비유했다. 네이드와 에루키의 장난스러운 말은 시이나를 더욱 짜증나게 했다. 그녀는 범람, 이 갑작스러운 각성으로 인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정신이 견디지 못하여 마치 댐이 터지는 것처럼 정신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진지하게 설명했다. 시이나는 또한 이 현상의 잘못된 명칭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그녀는 시론네의 범람 현상이 불멸의식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그의 경우가 특히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 말을 듣자 시론네는 그동안 겪었던 악몽과 미칠 듯한 공포가 바로 이러한 정신적 붕괴의 증상이었음을 문득 깨달았다. 이에 시이나는 시론네가 심층 심리치료에 참여하고 최소한의 학업 요구사항만 이수하면 되는 치료 계획을 제안했다. 그녀는 어떠한 손상도 남기지 않도록 이 과정을 직접 관리할 것을 보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이나는 네이드가 친구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시론네를 해고해야 한다고 자신의 요구를 되풀이했다. 즉시 네이드는 분노하며 반대 해고회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시이나가 깜짝 놀란 가운데 에루키는 침착하게 시론네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에루키는 시에나 교수의 과도한 걱정을 지적하며 침착하게 질문했다. 그러나 네이드는 성급하게 시에나가 시론네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단정적으로 비난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시에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듯 네이드의 비난을 기쁘게 인정했다. 네이드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연애관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에나는 확률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답할 뿐이었다. 당황한 네이드는 얼굴을 붉히며 시에나가 자신에게도 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시에나는 단호한 답변으로 그의 희망을 즉시 꺾었다. 냉혹하게 거절당한 네이드는 극적으로 책상에 쓰러졌다. 에루키가 대화를 이어가자 분위기는 진지해졌다. 그는 시론네가 넘침 현상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한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에루키는 불멸식이 아직 미스터리가 많은 분야이므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쉬로네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침내 에루키는 시에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의 쉬로네에 대한 관심이 교사의 선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시에나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 그녀를 얼어붙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긴장된 공간 속에서 시에나의 마음속에 한 목소리에 대한 기억이 울려 퍼졌고 그녀를 얼음 결정 속에 가두어둔 곳을 떠나도록 재촉했다. 현실로 돌아온 시로는 앞으로 나서서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시에나를 마주하고 자신도 두려움을 느꼈으며 그녀의 경고처럼 미쳐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시로는 갑자기 지금은 오히려 기분이 아주 좋다고 말했고 시에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 현상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시련이라고 설명했다. 시로는 악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신 안에 깊숙이 숨겨진 비밀들을 탐험할 기회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이 해답을 찾아야 할 유일한 질문으로 보았다. 확고한 눈빛으로 시로는 도망치지 않고 맞서 극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론의 말은 시에나를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그녀에게 도망치지 말고 정면을 보라고 소리쳤던 사람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이었다. 시론의 결단에 설득당한 시에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동시에 그를 그룹에서 해고하라는 요구를 철회했다. 네이드와 에루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시에나는 미소 지으며 원래 조건으로 돌아간 달 안에 그룹 전체가 어떤 성과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이드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한 달 안에 연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는 의자에 쓰러졌고 그의 영혼은 육체를 떠난 듯했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시로네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걱정스럽게 논의하며 팀이 발표 준비를 위해 오래된 기록에 의존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말을 들은 에루키는 침착하게 마지막 희망을 꺾었다. 그는 그들의 연구팀이 성공적인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며 만약 그랬다면 초자연적, 영적 과학이 진작에 교과서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영혼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에루키의 말은 네이드를 더욱 낙담시켰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연구팀이 자신의 세대에서 끝이 나게 되어 역대 회장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렸다. 친구가 낙담한 것을 본 시로네는 그를 일으켜 세우려 애썼다. 시로네의 진지함과는 대조적으로 에루키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방금 지나간 아름다운 소녀에게 끌렸다. 시로네는 에루키에게 지금은 집중을 흐트러뜨릴 때가 아니라고 짜증스럽게 상기시키며 문제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룹이 여전히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네이드는 문득 거리를 걷고 있는 우아한 보라색 머리 여성에게 매료되었다. 그는 즉시 그녀의 외모에 감탄하며 고급반 학생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에루키는 그것을 부정하며 그녀가 아마도 졸업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로네는 에루키가 고급반 여학생들을 모두 아는 듯하자 그를 놀렸다. 그 여성이 잠시 뒤돌아보자 시로네는 놀라서 그녀가 다름 아닌 시에나 교수임을 알아차렸다. 네이드와 에루키는 모두 이 극적인 변화에 경악했고 평소 엄격한 교수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에루키는 시로네가 여자를 보는 눈이 있다고 놀렸고 시로네는 황급히 부인했다. 시에나의 세심하게 꾸민 외모에 호기심이 생긴 시로네는 그녀가 주말에 어디로 가려는지 궁금해했다. 에루키는 그녀가 데이트를 가는 중일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이 추측은 네이드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직후 네이드의 머리에 대담한 생각이 번뜩였다. 그는 이것이 그들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네이드는 미친 계획을 세웠다. 그룹 전체가 시에나 교수를 몰래 미행하여 그녀의 약점을 찾아낸 다음 그것을 비장의 카드로 사용하여 그녀가 연구 그룹 해산 결정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계획이었다. 시로네는 친구의 생각에 경악하며 즉시 반대했다. 에루키는 처음에는 6단계 마법사를 미행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조심스러워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투명 망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물을 손에 넣자 에루키도 네이드의 계획에 동의했고 시로네는 두 절친한 친구가 이 위험한 작전에 뛰어들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놀라움과 실망감에 빠졌다. 네이드의 계획은 빠르게 실행되었다. 에루키는 먼저 시에나 교수를 뒤쫓는 임무를 맡았고 네이드는 서둘러 연구실로 돌아가 투명 망토를 챙겼다. 네이드는 이것이 그들의 연구팀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다. 이 계획에 휘말린 시로네는 그들이 이런 열정을 학업에 쏟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속으로 불평할 뿐이었다. 망토의 보호 아래 세 사람은 시에나가 번잡한 시장으로 들어서자 은밀히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에루키는 이 임무가 매우 어렵다고 인정하며 교수의 예리한 경계심 때문에 몇 번이나 발각될 뻔했다고 말했다. 시로네는 지쳐 보이며 일행의 행동에 의문을 표했지만 네이드는 시에나가 분명 비밀 데이트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매우 들떠 있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시에나와 같은 귀족이 일반 서민을 위한 시장에 오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귀족들이 이런 곳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는 그녀의 진짜 목적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